세상에는 기적이라 불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단 한 세대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난하고 절망적인 나라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발전의 비밀 코드는 무엇일까요? BBC 다큐멘터리 리포터 나디아 운바는 자신의 조국 케냐의 미래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피 묻은 거리에서, 포항의 쇳물 끓는 공장에서, 세종의 미래 교실에서, 그리고 남북의 경계에서 나디아는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깨닫습니다. 기적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기적은 준비된 자들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코드를 함께 해독해 보시겠습니까? 나이로비의 한 방송국. 나디아 운바는 지친 표정으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최근 취재한 케냐 청년 실업 문제와 정치 부패에 관한 영상이 재생 중이었죠. 젊은이들의 좌절감 가득한 얼굴들, 정치인들의 공허한 약속들. 수없이 보아온 장면들이지만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야. 나디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9살의 젊은 기자로서 그녀는 늘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때 동료 기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디아, 이거 봤어? BBC에서 만든 한국의 기적 다큐멘터리야.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했다는데. 나디아는 반신반의하며 영상을 틀었습니다. 흑백 화면 속 한국은 완전히 파괴된 나라였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폐허가 된 도시들. 그런데 화면이 바뀌자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최첨단 기술, 번화한 거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난 변화였죠. 이게 가능해? 나디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11번째 경제 대국으로. 그 과정에서 완전한 민주화까지 이룬 이야기는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편집장님,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디아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한국은 실패하지 않았는지, 무엇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코리아 코드 기적을 해독하다. 이런 제목은 어떻겠어? 우리 케냐에도 희망이 필요하니까. 비행기 티켓을 받아든 나디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그녀의 삶과 조국의 미래까지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나디아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공항부터가 다른 세계였죠.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친절한 안내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와, 이런 곳이 진짜 있다니. 나디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열차를 탔을 때도 그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는 열차,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깨끗한 시설. 모든 것이 신기했죠. 저녁 서울 도심에 도착한 나디아는 밤거리의 화려함에 또 한 번 압도되었습니다. 빛나는 네온사인, 늦은 시간에도 활기찬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여성인 그녀가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특별했습니다. 케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야. 나디아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비치는 수많은 불빛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생명력 넘치는 도시의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나디아는 곧 자신의 임무를 떠올렸습니다. 표면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해. 한국의 진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디아는 KDI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젊은 연구자 김민재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김민재는 영어가 유창했고 한국 발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솔직히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김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눈물과 땀의 결과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표면 아래에는 많은 상처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나디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민재는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그럼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부터 시작할게요. 광주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피로 태어난 곳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기억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하죠.
나디아는 궁금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한국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주에 도착한 나디아와 김민재.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국립 5월 민주묘지로 향하는 길, 나디아는 묘지 입구에서 발을 멈추고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묻힌 분들은 누구인가요? 나디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980년 5월 민주화를 외치다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입니다. 학생, 택시기사, 주부, 노동자.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나디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대가 자국민을 향해 총을 겨눴다고요? 네, 군사독재 정권이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어요. 공식 집계로도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묘지를 천천히 걸으며 나디아는 희생자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18살 고등학생, 23 대학생, 35 택시기사. 그들의 눈빛에서 나디아는 자신의 조국 케냐의 젊은이들과 똑같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후 그들은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유족 김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60이 넘은 김영희 씨는 당시 21살이었고 오빠를 광주 항쟁에서 잃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유를 원했을 뿐이에요. 김영희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총을 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었어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나요? 나디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망도 민주적으로 이겨냈어요. 독재자가 물러나고 민주화가 된 뒤에도 우리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실을 밝히고 화해의 길을 선택했죠. 나디아는 기록을 남기면서도 자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케냐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한국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저녁 광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김민재와 식사를 하며 나디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재 씨, 오늘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정신의 강국이었네요.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거죠. 그날 밤 나디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빌딩과 기술만이 아니다. 그것은 아픔을 기억하되 미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이틀 후 나디아와 김민재는 경북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거대한 굴뚝들, 하늘로 솟아오르는 흰 연기,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철강 단지의 모습에 나디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곳이 10년 전에는 그냥 어촌이었다고요?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1968년 이곳은 그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제철소를 짓겠다는 계획은 당시에는 미친 소리로 들렸대요. 포항제철소 역사관에서 그들은 당시 흑백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파는 노동자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국제금융기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철소 건설을 밀어붙인 정부의 결단. 일본과 미국은 한국에 제철소를 짓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융자를 거부했어요.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본 외화로 초기 자본을 마련했죠. 나디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국민을 외국에 보내 돈을 벌게 했다고요? 네,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철은 국가산업의 기초니까요. 오후에 그들은 포항제철 1세대 노동자였던 박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8순이 넘은 박영수 씨는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지만 우리가 이걸 해내면 나라가 바뀐다는 믿음이 있었죠. 박영수 씨의 거친 손은 오랜 세월 철과 함께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우린 흙 위에 철을 세웠지. 우리 손으로. 박영수 씨의 집에는 당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허름한 숙소에서 웃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도 많이 고생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손주는 대학까지 나와서 의사가 되었어요. 단 한 세대 만에. 나디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케냐의 많은 마을들이 여전히 전기도 없이 살고 있는데 이곳은 불과 반세기 만에 이런 변화를.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나디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저 절박했고 하나로 뭉쳤을 뿐이죠.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제철소의 불빛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디아는 생각했습니다. 케냐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자원이 아니라 이런 정신이 아닐까? 이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계획적으로 설계된 도시의 모습에 나디아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탁 트인 도로, 조화로운 건물 배치,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공원들. 명백히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2007년부터 조성된 신도시예요. 김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수도 기능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죠. 놀라워요. 우리는 수십 년 된 도시 계획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데. 나디아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세종시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도시 전체의 교통, 안전, 에너지, 환경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 목표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디아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책임감이었습니다. 민재 씨, 오늘 제가 깨달은 건 한국의 진짜 힘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 지금 행동하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왔죠.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나디아와 김민재는 민간인 통제구역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의 엄격한 검문을 통과한 후 그들은 DMZ 비무장지대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나디아가 물었습니다. 김민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곳은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휴전 상태일 뿐 공식적으로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랍도록 평화로웠습니다. 울창한 숲, 맑은 하늘, 때때로 보이는 야생동물들. 그러나 군사분계선을 따라 늘어선 철조망과 감시 초소는 이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통일전망대에 올라 북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망원경으로 보이는 북한의 마을과 산들은 너무나 가까웠지만 동시에 닿을 수 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과 들은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사람들은 만날 수 없다니. 나디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오후 그들은 DMZ 인근의 파주시에 있는 통일촌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전략적으로 조성된 마을로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 김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6살 때 북한에서 피난 왔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살아계신지조차 몰라요. 김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미움은 미움만 낳는다는 것을. 할머니께서는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디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그저 다른 체제에서 살 뿐이죠. 우린 잊지 않되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말에 나디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 갈등을 생각하면 이런 태도는 놀라웠습니다. 저녁 그들은 DMZ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한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이제는 평화를 상징하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되 미래의 평화를 준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디아가 말했습니다. 상처를 감추지 않고 직면하면서도 증오가 아닌 화해를 선택하는.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통일될 것이라 믿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해질녘 DMZ를 떠나며 나디아는 마음속으로 많은 것들이 뒤흔들렸습니다. 케냐의 부족 간 갈등, 정치적 분열. 한국이 보여준 방식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 그것도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기적이네요. 나디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틀 후 나디아와 김민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디아의 눈에 비친 서울은 처음 봤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한 건물들과 세련된 시스템 너머로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보였습니다.
민재 씨,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발전한 나라의 수도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고층 빌딩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생과 땀으로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김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그들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최준영 교수와의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나디아가 물었습니다. 최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측면입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왔어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우리는 매번 더 강해졌습니다. 그 회복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은 억눌린 슬픔과 분노인 동시에 그것을 승화시키는 에너지이기도 해요. 우리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그것을 원동력으로 바꿔왔습니다. 오후 그들은 강남의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나디아는 또 다른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한국 청년들의 도전 정신은 정말 대단해요. 스타트업 대표 박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혁신하려 합니다. 같은 정신, 다른 표현 방식인 거죠. 저녁 한강변에서 마지막 촬영을 준비하며 나디아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한국의 기적. 그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디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한국은 실패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나디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고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조국 케냐에도 이 정신을 심고 싶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갈등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촬영이 끝나고 김민재는 나디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진 마무리였어요. 한국의 본질을 잘 캐치하셨네요. 나디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민재 씨. 이제 시작인걸요? 제 인생이, 그리고 어쩌면 케냐의 새로운 여정이. 3개월 후 나이로비 외곽의 한 건물. 문 앞에는 코리아 코드 아카데미 마이너스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약 2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나디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함께 한글로 된 문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디아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함께 일어서려는 연대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나디아의 다큐멘터리 코리아 코드 기적을 해독하다는 케냐 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이제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이 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리더십을 키우는 곳이죠. 한국이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적 기반을 다지며 발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나이로비 슬럼가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이뤄 현장 조사부터 시작했고 나디아는 그들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케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외부의 도움만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저녁 나디아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로비의 야경은 서울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기적은 준비된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다. 노트북 화면에는 김민재로부터 온 이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디아,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한국의 경험이 케냐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정신만큼은 분명 영감이 될 거예요. 언젠가 케냐의 기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는 제가 나이로비를 방문하겠습니다.
나디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 덕분에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역이 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특히 민주화 정신, 포항의 산업화 의지, 세종의 미래지향적 교육, 그리고 DMZ에서 본 화해의 가능성. 이 모든 코드를 케냐에 심고 싶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케냐를 방문할 때는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약속합니다. 답장을 보낸 후 나디아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그녀의 학생들 몇몇이 아직 떠나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디아는 한국 젊은이들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열정과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나디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성껏 가꾸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도 언젠가. 나이로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